2002년도 내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새마을운동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10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과제 1시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시간 계획도 대략 한 8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8시 반부터 팀장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회관을 칠 때 아주 시장들고 협조를 해주셔서 회관을 잘 걸리고 했습니다. 우리 백재현 시장님과 사부님을 소개올립니다. 큰 박수. 역시 광명시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광명시가 오늘까지 새마을 운동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초대 안경환 새마을 지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역시 2대 대장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김광희 시의회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역시 의회에서 우리 새마을의 지혜를 저와 함께 열심히 이끌어와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로서 네, 장수를 제공해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의 주민자치 과장 김재식 지도자께서는 평소 근면 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에 전념하시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시민사 2001년 11월 9일 광명시장 백재현 부상으로 첫상이 되겠습니다. 표창장 광명3동 새마을분회 황만산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4동 새마을분회의 한미용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 광명 6동 새마을분회의 변희자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 철산 1동 새마을분회의 전복순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 철산 표창장 새마을 지도자 철산 4동 협의회 정일수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 하 1동 새마을분회 이미용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 새마을 지도자 한산동 협의회 김혜봉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장 한사동 새마을분회 양길순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차렷 정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장 표창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기하께서는 평소 따뜻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헌신 노력하셨을 뿐 아니라 특히 추천한 2001년 11월 9일 광명시의회 의장 김경평 부산으로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국가수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있습니다. 표창장 황원동 새마을분회의 박경순 미안해요. 있습니다. 새마을분회의 이봉춘 미안해요. 있습니다. 현장장 전직 새마을협의회 염낙천 이하내용 있습니다. 이제 자리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예, 천산일동 김총숙 지도자. 현창장 철산 3동 김영자 지도자 이한 현창장 새마을 지도자 광명일동 협의회 유인병 기하께서는 근면 자저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솔선 실천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희생과 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귀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01년 11월 9일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회장 오현청 역시 부상으로 국쟁반이 소요되겠습니다. 표창장 하안이동 새마을분회의 허미자 이하내용 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35만 광명 시민을 위해 애쓰시리라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마을 가족을 격려하시고자 참석해 주신 백재현 시장님, 김경표 시의장님을 비롯한 조부회 의원님, 시의원님을 비롯한 대빈 여러분과 그리고 전현직 새마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두루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가줘야 하고 연말에는 새마을 지구자 결산 대회도 개최해야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시 충기를 하지 않고 생활관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지도자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박 2일 동안 계획된 행사 일정에 따라 질서 있고 화합된 모습으로 준비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물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신신 수준의 자리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족과 하시는 사업에 행운과 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대회에 가입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곳 대구도 성각 정선을 수련을 해서 우리 생활 가족과 함께 수련을 하게 된 것을 그리고 봉사가 몸에 배는 조직이 으뜸가는 조직이 바로 저는 이 새마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봉사를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시가 강요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비가 맞아서 수해가 입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잘 싸우자 하는 마음, 우리 역할이 무엇이죠? 나는 누구를 가지고 국민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거리나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고민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토론회는 많은 좋은 의견들이 발표가 돼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하나의 정책적, 하나의 실천을 준비시험의 오연적 지회장님, 그리고 한희신 부회장님, 그리고 강장석 지도자 회장님, 그리고 백승대 사무국장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정사회를 밀고 가기 위해서 항상 일소위원회 김경필 시의회장님, 그리고 최호진 시의원님, 그리고 김남기 시의원님, 그리고 조미수 우리 시의원님, 또 우리 정소원 보좌관 등 많은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고맙습니다. 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열정으로 유수하신 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 잘 살기 위한 운동이며 의식 개혁, 시민 의식 변화에 그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은 우리 광명의 꾸준히 대소사 그런 어려운 일들과 늘 함께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김장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쪼록 오늘 그 수련 동요를 통해서 여러분의 봉사진으로 오늘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더 뭉치고 단합된 계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때일수록 애롭고 쓸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늘 따뜻.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좋으신 말씀을 교수님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1년 새마을지도자 10연대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박 2일 동안 저희가 사용해야 될 청소년 수련 시설과 관련해 아직 월드컵 개최기에는 이유 관점이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축구대회는 비록 단일 종목이나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는 몰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회 총 12,012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기초생활과제 중 심의위를 거쳐 10가지 실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서명들을 설치하여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캠페인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매월 담배꽁초 없는 거리, 교통신호 잘 켜는 거리 등 지역별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집중적인 실천 활동과 함께 지역의 언론사의 협조를 통한 국민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사회적 아름다운 방문시를 앞으로 나가는 데 앞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즌에 공부하시고 이 행사를 꼭 기능해 주시기에 시장님과 경기도 생활의 박상근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식이 200여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월드컵 대회는 새 천년에 개최되는 최초의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월드컵 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이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지난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질서, 친절, 청결의 올림픽 생활운동의 경험을 되살려 2001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광명시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근묘 자주와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 반만년 이어던 국민적 합의와 성숙된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국민의식에 있어서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한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됨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까지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심과 열의를 갖고 국민이 뽑은 10대 과제를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갈 때 공동 개최국인 일본보다도 그리고 역대 어느 월드컵 대회보다도 훌륭히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훌륭한 행사를 주관하신 오연정 시 지회장님과 강장석 협의회장님 그리고 한희신 분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한 실무적으로 행사 준비를 한 백승대 사무국장 조현희 지도과장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광명시 새마을가족 여러분, 위해 월급제를 대비한 정기장이나 무대 시설 마련 등 시설 준비, 대준비는 이제 마무리 준비라고 있습니다만은 월드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손님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생활 환경을 갖고 나가는 데는 아직 이웃들에게 우리나라를 제대로 하려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는 운동입니다. 국민 모두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국민이 뽑은 10대 과제를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간다는 공동 개최국인 일본보다도 그리고 역대 어느 월드컵 대회보다도 훌륭히 치러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들을 치유함은 물론 올바른 도민의식을 일깨움으로써 자랑스러운 경기를 건설함은 물론 풍요로운 광명시를 만드는 새마을 가족이 되도록 다 함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한 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지원 범도민 축구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00년 11월 9일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지원 범도민 축구위원회 위원장 대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달식을 했고요. 추후 전달은 각 동으로 해서 위촉장을 동별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위원회 역할로서 뜻에서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하셔서 꼭 2002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결의, 우리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월드컵 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월드컵 홍보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질서, 친절, 청결 운동을 기본으로 국민이 뽑은 10대 과제 실천 운동을 앞장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뽑은 10대 과제 실천 운동을
생활화하여 시민 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선다. 하나, 합이 넘치는 선진 강명 건설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월드컵 홍보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월드컵 홍보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앞장선다. 2001년 11월 9일 광명시 새마을 지도자 일동. 네, 큰 박수로 청취자분들 10대 10천가대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문구 한마디 한마디가 묶어서 10마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체에 옮겨진다면 우리 광명시 예산을 5%는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5%를 전략하면 약 70억 정도를 전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대 과제 이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실천에 옮겨주고 좀 더 이 과제가 100이라고 봤을 때 70% 정도만 시민들이 호응을 해준다 하더라고. 저는 이걸 아까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한 70억 정도는 능히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꼭 이 10대 10천 과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꼭 이런 과제들을 실천해내는 노력들을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가서 특강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즉부터 우리 새마을 가족을 모이면은 좀 적당하게 강의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되면은 좀 더 우리 광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들을 시간을 꼭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 수련대가 야외에서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 적은 숫자로 모인다면 우리 각 동의 분회회장님, 지도자 회장님들 그래서 약간 30여 명 모이는 자리에서 잠깐 여기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약 250여 명이 모이는 우리 새마을 가족을 모아놓고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꼭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과연 그러한 비전들에 대한 것이 현실성 있고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과연 광명이라는 도시를 여러분이 적게는 10년 그보다 적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여기에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 대개 광명에 20년 이상씩 뿌리를 받고 사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0년이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광명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과연 광명이 우리 자식들한테 또는 내가 있는 이 도시가 비전과 희망이 있는가? 과연 살았을 때 내 자식들을 후회시키는 일은 없는가? 또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는가? 또 예들에서 우리 애들은 광명에서 교육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갈등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들이 아이 부담이다마는 가자 못 간다 하면서 부부싸움 해본 적도 있고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명은 꼭 반드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고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비전과 터득을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가 수도권 어느 도시에 비해서 이 도시의 나름대로 갖는 특성 과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의 요소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부천이나 수원이나 또는 안산 등등 우리 서울을 뺑 둘러싸고 하고 있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26개 시, 5개 군 그런 군과 시가 같이 경쟁을 해서 경쟁에서 이길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광명의 경쟁의 요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가장 큰 경쟁의 요소는 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의 광명은 여러분이 다
살고 있습니다. 저기 평수로 계산하면 1175만 평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 되는 면적이에요. 그 중에 그린벨트가 22% 정도 돼요. 78%가 그린벨트고 일반 주거지역이 22%입니다. 그래서 900만 평이 그린벨트고 275만 평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75만 평에 대한 주거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몇 개의 부지를 빼놓고는 단 500평짜리 나대지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900만 평,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5km, 20km 원을 그렸을 때 20km 원을 그리면 우리 광명시는 전체가 들어가고 15km를 그리면 설산동 일부가 걸립니다.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만한 땅이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광명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광명의 비전과 미래를 심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땀이 남아있다는 것이 큰 경쟁 요소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핸드폰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이라는 지역번호가 서울과 동일하게 쓰다는 것도 큰 경제적 요소, 경쟁 요소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전화번호를 쓰고 있을 때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이라는 지역번호에서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서울 상황들로 본다는 것이죠. 또 교통의 여건이 이미 광명에는 서울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 서울에 지하철 7호선이 이미 들어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가 들어온 것이 또 광명뿐이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가 황금도시는 7호선, 가장 서울에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강남과 연결해서 7호선이 우리 광명시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04년에 개통되는 경부 고속철도역 서울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발역입니다. 전체 시발의 40%를 광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어느 교수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동 아시죠? 삼성동 현대백화점 있고 컨티넨탈 호텔에 있는 소위 코트라몰이 있는 삼성 무역센터가 있고 아셈 센터가 있는 거기에 있는 컨티넨탈 호텔에서 주무신 외국 바이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부산 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와서 부산을 갈 것이냐, 택시를 타고 우리의 광명 고속철도역으로 올 것이냐, 택시를 타고 기존에 있는 철도 또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을 타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 그것도 싫다, 거래처 차를 이용해서 그냥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가겠다. 이 4가지 선택사항을 놓고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80%가 광명 고속철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광명 고속철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겠지만 강남 내부순환 고속도로가 우리 기아대교 고속철도 역사 주위를 지나서 가기 때문입니다. 강남 내부순환 고속도로는 이렇게 지금 실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월드컵을 경기가 있는 상암 경기장에서 한강을 건너와가지고 안양천의 동천 서울 쪽 뚝방을 타고 올라옵니다. 고가로 놓여져요. 뚝방에 교각을 세워주면서 그리고 여기 기아대교까지 올라옵니다. 기아대교에서 시흥대로를 건너서 간악산 터널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문 앞을 나오고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다시 낙성대 쪽으로 지하철로 들어가고 그래서 남태령으로 나오고 남태령에서 다시 우면산 쪽으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양재 인터체인지로 연결됩니다. 양재 인터체인지에서 수서로 연결되고 수서에서 이미 올림픽대로까지는 고가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강남 내부순환 고속도로예요. 그게 이미 실시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강남에서 우리 남서울에요. 지금 광명동 장난골가로 공식적인 정치가 광명동으로 거쳤습니다. 광명동으로 오는데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가고 광명동은 김포공항을 가라, 김포공항 가라는 하시니까 김해가 가라는 하시니까 김해에서 자기 부산에서 집으로 가는데 완전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명으로 온다는 것이 절대 다시습니다. 영등포 신공항과 연결되는 도시 철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해안고속도로가 붙는 날에 중복이 되면서 우리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돌면서 갔었어요. 서서울 쪽에 있던 간판을 보셨어요. 서울에 들어오는 간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동서울 쪽에 있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서울 쪽에 있습니다. 판교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목감 쪽에 있는 서서울 톨게이트, 서서울에 들어오는 관문이 바로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 여건 역시 도로망 이런 것들이 우리 광명은 크나큰 도시의 경쟁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묶어내고 나면은 광명에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이 있어요. 물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다 우리 광명이.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지 않나요? 강남 물가에 비교하면 거의 3분의 2 수준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광명은 서민들이 많이 사회에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요건과 다른 도시,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부천이나 또는 성남이나 수원이나 북부권은 더 많을 것 없이 도시의 경쟁의 요소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경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광명입니다. 이런 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도시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 학자들과 나누는 얘기고 그 사람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00년대 향후 10년 안에 가장 폭발력 있게 도시를 발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 하면 광명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 우리 광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몇 가지를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거 기능을 하는 주택, 그 다음에 시의 재정력을 이해할 수 있는 시의 재정,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일터, 그 다음에 배우버터 학교와 관련된, 그 다음에 쉼터 우리의 휴식 공간, 그 다음에 나눔부터 우리 복지와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문화부터 이렇게 7가지를 좀 세세하게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좀 공감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주택, 주거. 우리 광명시가 주택 보급률로 따져서는 한 83%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자가율로 계산하면 50%가 안 돼요.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수하고 주택수하고 합치는 숫자를 나누는 것이 주택 보급률이고 자가율이라는 부분은 자기 집을 자기가 갖고 사는 사람. 이게 우리 광명시는 자기가 집을 사놓고도 자기가 살지 않고 세를 주는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은 절반밖에 되질 않아요. 절반 정도가 거의 세를 살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부 소형유주 아파트. 우리 광명시는 유감스럽게도 40평 넘는 아파트가 600세대가 안 됩니다. 전부 20평 미만 아파트. 적게는 11평부터 시작해서 13평, 15평, 18평 국민주택 규모가 거의 90%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 세대입니다. 소형유주 아파트 때문에 많은 시의 어려움들이 갖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사일, 정주의식이 없고 우리 주민들의 이동률, 옮겨가는 이동률이 너무 높습니다. 한 4년을 지나고 나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바뀝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리기에는 그런 데로 살만해요. 집값도 싸고 전세값도 그런 데로 다른 서울보다 싸기 때문에 평수가 적고
그러는데 장가를 가서 직장도 튼튼해지고 직장에 직급도 올라가고 차상 부장도 되고 애들도 커가면서 넓어야 돼 공간이. 근데 살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한 고3 좀 커지면 또 직장에 안정적으로 가면서 좀 저축도 해놓게 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 광명에 살만한 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 쪽이나 이런 쪽 강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적어도 25평 전용 면적 우리가 30평 중형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0평 그런 형태의 아파트를 좀 더 많이 넣는 노력들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평형을 유지하면서 전세를 살더라도 좀 얘들이 커가는데 맞춰서 살 수 있는 역할이 되게 그런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여건들이 없다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아파트 단지를 정해서 또 강명 5, 6, 7동 쪽 재개발해야 할 것도 많아요. 이미 주택조합 승인도 난 것도 많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대형 아파트를 넣으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길게는 한 7, 8년 짧게는 한 4, 5년 되면서 점차적으로 소형에서 중형, 중형에서 대형 이런 형태 유지를 할 수 있는 주거 패턴을 바꿔가는 대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재정 차림. 가게나 기업이나 우리 지방까지 같지만 어느 국가 예산은 하나잖아요. 수입이 있어야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그 가정적인 편안함이 없어요. 우리는 수입을 드리는 일에 시의 재정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우리 시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 재정 자립도는 한 63% 정도밖에 안 돼요. 63.3%. 이번에 우리 추경 작업까지 해보니까요. 광명이 획기적으로 재정이 좋아질 여건은 지금 당장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에 한 3년 몇 개월에 걸쳐서 써야 될 숫자를 줄이는 역할들은 많이 했어요. 앞으로 지출이 될 것을 줄이는 역할들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약 400여 명을 줄였습니다. 400여 명. 제가 1365명을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960명 정도 됩니다. 약 400명 가깝게 줄임으로써 우리가 인건비를 연간 한 7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통반 조직도 3분의 1을 줄였지 않습니까? 우리 분회장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도 예산을 줄이고 해서 살림을 상당히 줄이는 경상경부를 줄이고 인원을 줄여가면서 많은 예산을 쌓임색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빚을 한 100억 정도 갚고 땅을 한 100억 정도 샀어요. 제가 이익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해가는데 앞으로 비전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으로 획기적으로 지방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륜장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 8월부터 경륜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을 뜯어 고치고 법을 만들어 넣어서 이미 작년 6월 말에 그리부터 관리해낸 특례법에 88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명시 일원에 건설하는 경륜장 및 그 부대 시설이라는 그런 문구를 법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포가 됐고 그 절차에 의해서 작년 말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금년 2월 달에 농수산부터 농지 전용 승인을 받고 금년 3월 달에 환경성 평가를 받고 지난 9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주에 체육진흥공단 강명시가 토지 수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작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평가를 해서 금년 12월부터는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하고 한 3년 정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6만 평 부재 사이클 테마공원이 만들어지면서 3만 명 수용에 관한 돔 경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는 일터가 한 1000개 정도가 더 생깁니다. 공사비는 2,350억 정도 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지난번 지사님이 와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사님은 400억까지를 얘기를 하시더만 적어도 300억이 넘는 세수가 매년 우리 광명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륜장에는 경주권세라는 지방세 3목이 있어요. 총 매출액의 10%를 부과해서 거기에 일부를 우리 시가 갖고 일부를 도가 갖는 그러한 배분 방법으로 쓰는 재원입니다. 과천에 경마장에 1년에 과천시에 700억을 주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은 재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천 인구가 7만 한 4천 명 돼요. 거기에 700억이라는 세입을 매니 들어왔을 때 과천시는 풍요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2005년, 6년부터는 재정자금도가 지금 60%대가 80%대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 경륜장이 준공돼서 세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300억이 넘는 세입이란 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난달 말이었던 우리 종합토지세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데 쓸 수 있는 도구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륜장을 추진하는 거의 시에 가장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륜장이라는 말씀드려서 경륜장이 저희가 제일 지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안 하지만 어떤 분이 시는 그 일에 최대한 빨리 닦아내는 노력은 계속 필요한 것이고 일터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일터가 없어요. 일터라고 있는 것이 기아자동차 한 7,000명 정도가 하는 일터가 고장입니다. 한삼동에 있는 시범공단 우리 아파트 공단 거기에 약 120여 업체에 약 1,800명 정도가 우리 종업원들입니다. 근로자들. 참으로 일터와 관련돼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린벨트 지역 내 또는 새로운 수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공장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공장이 아닌 새로운 산업들, 소위 문화산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뮤직밸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동쪽에 약 13만 평 부지에 21세기는 문화의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산업의 핵심은 음악입니다. 영화를 만드는도 음악이 핵심이고 게임을 만들어도 음악이 있어야 돼요. 연극을 하는데도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영상물을 만드는데도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21세기 산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경기도에 우리 광명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소위 문화정책 5개년 계획에서 발표가 안 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챙겨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이 문광구에 제출한 바가 있고 문광구에서는 지난 2월달에 대통령 연두수신 때 대통령께 광명시에 뮤직밸리를 만들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민간 시민기구에서 광명에 뮤직밸리를 만드는 것으로 심의를 확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경기도 수시대 대통령 임창근 지사가 대통령께 광명에 뮤직밸리를 만들겠다고 서면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관련한 일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 광명 철산 12단지 도서관 부대에 넣었던 한국음반네트워크가 주식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우리는 20% 지분을 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음반과 관련된 전산센터가 이미 그곳에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음반은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사입니다. 지금은 장소가 좁고 일을 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13만 평 부지에 음반에 대한 생산, 음악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공연, 전시, 인력 양성을 요구되는 하나의 음악에 대한 테마로 음악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10,000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1조가 넘는 유통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도시개발 모델을 가지고
건교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금년 연말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분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밀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반가 만드는 적어도 일자리가 5만 개 이상 그리고 충분한 역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일터와 관련된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배우모터와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는 앞으로 8개를 더 적입니다. 8개를. 그래서 이미 8개를 어디다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5학급으로 학교별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시작해서 다만 대학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들 수건사입니다. 대학을 못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들,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거나 열의가 부족해서 못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불가능이기 때문에 우선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대학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린벨트가 아니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 우리 한일동에 있는 그 청소년 연맹이 쓰고 있는 불도저 복제관 그게 한 2만 평대요. 그걸 서울시부터 사는 작업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팔지 않습니다. 이걸 부지가 못 되고 있어요. 거기다도 전문대학을 내고 가는 국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정치권을 이용해서까지도 힘을 써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광역도시 기본계획 약 한 150만 평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진에 꼭 대학 부지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 부지를 만들고 그게 이제 그린벨트 빵을 만들지 못해서 못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또 하나는 수도권 정비법 수도권의 종합대학을 못 넣겠다는 확고한 정부 방침 그러나 전문대학은 수도권 협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전에 투자자들이 재원이 좀 문제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진다면 우리 광명시는 참으로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도시를 전공한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21세기 초 가장 폭발력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들어보고 우리 광명시가 앞으로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면 드릴게요. 저는 광명에서 남매를 나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가르쳤어요. 우리 도덕초등학교부터 이번에 고3애가 어제 시험을 보고 와서 내 딸도 시험을 제대로 못 봤는데 울더라고요. 아빠 먼저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야 시험 많이 보나 보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걔들의 세대 지금 우리 광명에 초중고등학교 다녔던 애들이 향후 20년만 되면 이 세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40대가 돼가면서 이 세상을 끌고 갈 거예요. 주류로서 그때 광명의 도시의 모습 걔들이 광명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것은 참으로 응가했고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은 데서 초중학교를 다녔다 라고 생각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식들로부터 참 좋은 학교에서 좋은 데 고향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시기가 만드는 향후 4, 5, 6년 한 6, 7년 안에 이러한 도시 모습을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가 적어도 분당, 일산, 과천 그런 도시 못지않은 도시가 확실히 만들어내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갖고 있는 물론 똘똘 뭉쳐져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동력, 원심력,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소위 눈덩어리를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코와 그냥 주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붙여서 손으로 아껴서 조그마한 주머니에 코알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알을 돌려가야만이 큰 눈덩어리가 되고 그 눈덩어리를 만들어서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코아 역할을 여기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7가지 힘찬 박수! 여러분들의 힘찬 정화 소리와 함께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작으니까 폭죽이 안 올라가잖아요. 더 큰 함성!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찬 함성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힘찬 때 더 큰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을 것을 분명히 환영합니다. 다같이 힘찬 함성과 박수! 화이팅! 네, 우리 새마을 로고 마이크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협동이란 글자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우리 협동이라는 글자에 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글씨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멋진 폭죽의 야경이 이루어집니다. 박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우리 도저히 동 대표분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동 대표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두 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하고 출발! 새마을 운동에 지금 교통질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매주 월요일이나 일일 15일 정기선 지키기 운동 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우리의 시청의 가장 난제였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강명 5, 6, 7동 주민들 집값 평균 3천만 원씩 떨어졌을 거야. 구로가 쓰레기 소각종 창동에 들어서고 강명북도 우리 경륜장 들어서 그 부지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게 되는데요. 거기에 하수종말 처리장 짓고 했으면 아마 5, 6, 7동 주민들에 대한 그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씩은 전부 집값과 하락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적으로 해결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고 약 13만에 가까운 주민들은 크나큰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환경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것입니다. 말이 8km 나오면 얼마나 긴 거입니까?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자부 소속인 자원연구소에 요격을 줘서 우선 그게 무너질 염려가 없느냐, 안전하냐. 두 번째,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건적으로 문제가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검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후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가요. 한 4천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4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NA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는 그곳에 지하세 산을 만들고 그 앞쪽에 우리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가면서 새로운 관광의 명소, 새로운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강명의 모습을 바꿔내는 일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면 이것도 가격도시 모으게 반영하고자 건기업화가 협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노모타워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위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상당히 재정 자립도가 63%밖에 안 되는 이 도시가 벌리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벌려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보건소를 넓혔고 250평짜리 보건소를 1000평으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60억을 들여서 지었고 치매병원을 50억을 들여서